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서초 법조타운 투쟁 국민총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싸우시는 분인데, 부정선거 투쟁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시는 분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국 진영에서도 강력하게 싸우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부정선거에 관련해서요. 제목이요, 국민을 능멸하는 망나니 국회를 해산시킬 길이 여기 있음. 국회 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그 네모난 거 있죠. 박스도 있고요. 빨간 버튼 구독 누르시면 간단하게 구독되는 겁니다. 80만 가게 보태주십시오. 1번 서초 법조타운 투쟁으로 국회 해산. 각 단체에서는 현재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분노에 찬 집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있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산발적으로 국회 앞 투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서초 법조타운 투쟁을 펼쳐서 그 결과로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를 발본색오라는 차원에서 망나니 짓을 자행하는 국회를 아예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해산시켜내자는 것임. 그 길이 여기에 있음. 2. 국회 해산 서한.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회 해산. 1.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서초 법조타운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함으로 말미암아 대법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어 대통령 취임식 국회의원 자리에가 비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시키자는 것임. 2. 국회 해산 시한은 대통령 취임 전에 특별 3부 재판부가 대한민국 수호 민초 세력의 압박에 무릎을 꿇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개헌가를 부를 수 있도록 투쟁을 펼쳐야 할 것임. 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국회 해산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봄. 3. 국회 해산 명분과 그 이유. 4.15 총선은 1. 선거 주체에 의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사전 선거 실시. 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 4. 선거인 수와 투표지 수를 대표해보는 투표지 검산 규칙이 없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 점은 명백한 불법 선거인 바. 이는 선거 주체에 의한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서 결국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흠 있는 선거 행정 행위로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 무효의 선거에 해당함. 그 당연 무효의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선관위의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또한 당선 무효의 결정 행정행위 이미 틀림없다고 보는 것임. 이에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고 봄. 4. 행정소송 법적 수순에 의거 국회를 해산시킴. 중앙선관위가 불법 행정소송을 자행하리라고는 예상할 수조차 없으므로 선거행정기관의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나 구제 절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임. 공직선거법이나 어떤 법률에도 선거행정 주체가 불법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정된 처벌 법규나 구제 절차 법규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임. 4.15 총선이 끝나고 종전 같으면 10여 건 전후에 이르던 선거 불복이 무려 126건에 이르렀음. 이는 불법 선거가 낳은 결과였던 것임. 개별적인 선거 불복 소송이 아닌 4.15 총선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을 행정법 이론과 행정소송법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임. 위에 거시한 바와 같이 4.15 총선은 당선 무효의 선거였으며 당선 무효의 선거 결과에 기하여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사실은 이 역시 당연 무효의 결정인 행정행위, 행정처분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임. 그리하여 2020년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3242명의 원고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접수시켰던 바,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6월 17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음.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판결을 하였던 것임. 4. 2020년 8월 11일 대법원 기록 접수 특별 일부에 해당. 이상 가나다라마바사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 재판부 재배당 특별 3부 대법원에서 부여한 사건 번호는 2020
20 수 6311 사건임. 재판부 특별 3부 구성은 안철상 대법관 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배석, 노정희 대법관 배석, 이홍구 대법관 주심으로 구성. 구체적인 서초 법타운 투쟁 방식 등 대한민국 수호 국민행동 지침, 서초 법타운의 연일 연야 인산인해를 이루어 대법원을 향해 규탄 및 소송 촉구 집회를 집중적으로 실행,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자진하여 총동원이 되어 특별 3부 재판부에 소나기 편지 보내기, 자유시민단체 총연합회 등 큰 단체들은 서초 법타운 투쟁에 총동원령을 발동해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 하여금 서초 법타운을 인산인해로 뒤덮게 해야 함. 부방대 대표 황기환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사퇴시킨 경험을 되살려 대법관들의 집 주소를 시급히 파악하여 대법관들의 집 근처에서 재판 촉구 집회로 아주 강하게 압박, 고교연합에서는 특별 3부 재판부 대법관들의 출신 고교를 파악해서 동문들로 하여금 항의 및 재판 주소를 무더기로 전달, 재야 법조인들은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병행해서 재판부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부에 동성명서를 전달, 소나기 작전이 펼쳐져야만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봄. 행정법학회 등 각종 학회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병행해서 재판부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부에 동성명서를 전달, 소나기 작전이 펼쳐져야만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봄. 6. 대법원 재판부를 비상수단에 의해 압박할 수 있는 명분. 대법원은 5구 대선 선거 무효소송 사건 6건, 4.15 총선 불복 사건 126건 및 행정소송 1건 등 수당한 소송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대법관 고유의 재판 지휘권을 남용 내지 유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한, 즉 국회 문란 행위를 자행한 범죄인들이므로 정상적인 대법관들로 예우를 할 수 없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므로 당장 서울구치소에 잡아 가두어야 할 대상자들이므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그들 범죄인들을 향해 재판 촉구를 압박하는 행위는 자가당착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 수순을 밟기 위한 수순으로 위와 같은 행동 지침을 널리 알리는 바임. 6. 국민통합의 조건.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 중임. 전쟁 중에는 통합이 불가능함.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에서 개선가를 부르게 되어 반대한민국 세력의 씨를 말려서 대한민국 수호 세력만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케 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 달성될 것임. 전쟁은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야 함. 이번 서초 법타운 투쟁에서 대한민국 수호의 단초 마련을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한 국민 통합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함. 7. 참고용 첨부,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 자, 이렇게 서초 법타운 투쟁 국민총연합에서 이런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어저께 인천 연수구 재판 있었죠. 대법원 앞에 12가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앞에서 서류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민경호 대표, 황교안 대표 등 거기 모인 분들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유평에 오늘 소개하는데, 국회 해산을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정당 말고요, 우리 애국 세력 국민들이 국회 자체를 해산시킬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다는 걸 일일이 나열했네요. 이른바 법타운 투쟁으로 국회 해산을 이끌자. 그때 국회 해산 시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 해산을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은, 명분과 조건은 충분히 있는데 4.15 총선이 일단 부정되어 있고 부정선거 아직 재판을 2년이 넘도록 재판 안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6원에 이른 선거 무효소송, 이거를 재판 안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나서야 할 명분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초 법타운, 그러니까 대법원, 검찰청이 몰려있는 법조타운에서 투쟁을 벌임으로써 국회를 압박하고 법원을 압박해서 일단 국회를 해산을 시키는 명분을 쌓고 실행에 옮겨서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도 된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조건은 말로만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이런 범죄 행위를 처단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하네요. 서초 법타운 투쟁 국민 총연합이 결성되는 모양인데요. 저는 뭐 여기 멤버가 아닙니다만 국회 해산이라는 명분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 국회 해산을 늘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4.15 때 금배지 단 사람들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조차는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자기네들 금배지 떨어지는 게 아까워서 부정선거 주장을 안 하고 오히려 막는 게 급급했거든요. 이준석의 동조해서 이준석이 부정선거 없다는 그 뿌락지 같은 엑스맨 같은 입장에 전부 동조해서 비겁하게 있는 것. 왜냐하면 선거 다시 하면 피곤하거든요. 자기들이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것 100% 장담 없고 다시 선거하기도 또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배지 달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이건 야당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곧 여당이 되지만 여당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달라지겠느냐. 야당일 때도 비겁했는데 여당일 땐 더 비겁하죠. 자기네 당이 힘을 가졌는데 이런 거 나서겠습니까? 부정선거 골치 아픈데 그럼 자기네들 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나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시위와 운동을 통해서 압박을 법조타운을 압박을 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펼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자. 국회 해산의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둘째 치더라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떤 지금의 국회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항거해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첫째. 그리고 부정선거를 알고도 방조하는 지금 야당 곧 여당이 될 국회의원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제3지대에서 뿌리를 내려라. 안철수도 합치고 국민의힘을 부셔서 국민의힘에 의식 있는 정치인들 합치고 제야 세력 다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라고 바랬던 건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을 응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전국을 그래도 받들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밖에 없잖아요. 최선이 안 보이니까 차선으로 선택했는데 윤석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선택해줬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여당의 노릇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야당의 노릇도 못하고 지금 검수완박 무기력하게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싹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서 윤석열에게 힘을 보태줘라.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그겁니다. 자, 선거 무효 소송이 선거 무효가 됐어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말하자면 보궐선거 다시 하듯이 이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팀을 지지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러면 거기에 과반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서 정치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뭐 혁명 쉽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좌우의 그런 갈등에서 우리나라 건국을 쉽게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거고 쉬운 길이 아닌 길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의미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윤석열이 나라를 구해달라.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총화 단결해서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